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승욱 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점수밭이죠. 점수밭. 그래서 개발, 관리, 마케팅, 그 다음에 학자, 총정리, 감정평가의 단순 암기 주제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잔소리는 좀 빼고, 그렇죠. 2번씩 제가 읽어드리면서 자주 나오는 지문들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고, 기출문제 7문제까지 있으니까 이것까지 꼭 스탑을 하고 풀어주십시오. 자, 들어갑니다. 자, 개발은 32페이지에 있네요. 32페이지. 부동산 개발 이해. 일단 개발의 이해 첫 번째는 개발이 무엇입니까? 개발이 무엇입니까? 정의죠. 시험에 지금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온 게 이거죠. 개발에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개발에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런 거죠. 근데 워포드죠. 워포드라는 학자가 개발의 7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두 문자가 뭡니까? 그러면 예, 부, 타, 금검마. 아예, 부, 타, 금검마. 리듬을 살리면 아예 부탁하세요. 금검마. 아예 부탁, 금검마. 자, 이 중에 출제자가 하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비적인 타당성이 뭐고 그냥 타당성이 뭡니까? 요 두 개 반드시 물어봅니다. 특히 예비적 타당은 시험에 3번 출제된 지문이에요. 자, 뭐가 포인트냐? 자, 타당성 분석은 개발을 할지 말지 그 타당성을 분석하는 건데, 자, 개발 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경제성을 검토한다. 그러면 이게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계략적으로 뭔가 경제성을 검토한다. 자, 그리고 여기는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이게 그냥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럼 이해는 뭐였냐? 요거였죠. 자, 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법률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하는 게 타당성인데,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항상 경제성이 중요하죠. 경제성. 그러니까 타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그렇죠. 사업이 구체화되기 전에 미리 계략적으로 한 번을 더 검토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경제성을 검토합니다. 그러면 예비적 타당성.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냥 타당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워포드가 제시한 개발의 위험. 개발에도 위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가 몇 가지로 나누냐? 법, 시, 비 이렇게 나누죠. 워포드는 개발의 위험을 법, 시, 비, 법률, 그 다음에 시장, 비용, 위험이라고 나눕니다. 자, 그런데 시험에 지금까지 나온 기출을 한번 보자고요.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이에요. 법적 위험이라는 건 법률에 의해서 개발의 불확실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항상 놓치는 함정이 뭐냐 그러면 토지이용 규제와 같은 토지이용 규제는 공법적인 측면이고 소유권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소유권 관계는 당연히 사법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법적이냐 사법적이냐 이걸 뒤바꿔서 시험을 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법적인 위험은 공법적인 측면의 위험과 사법적인 측면의 위험이 나오는데 토지이용 규제 나오면 공법적인 측면이라고 해야죠. 소유권 관계가 나오면 사법적인 측면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자, 토지이용 계획은 법률로 뭔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정확히 공법이잖아요. 공법. 국토계획법. 이런 공법이 확정되어 있다. 확정되어 있는 토지를 구한다. 그러면 법적인
불확실성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공법이 토지이용 계획이 확정됐다는 건 공법적인 측면에 확정이 이루어졌다. 다른 말로 법적인 불확실성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법적인 위험, 법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개발 기간의 연장. 요거 시험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요거요. 요거. 기간의 연장. 우리가 개발의 기간이 연장이 되면 항상 개발업자는 뭘 싫어할까요? 그렇죠.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용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항상 물가 상승이니까 비용을 증가시키죠. 물가니까 건축 자재 가격을 올릴 거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기간의 연장 나오면 비용 위험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공법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했다. 법의 불확실성은 해소할 수 있겠구나. 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다. 자, 요게 개발의 이해. 자, 이번에는 개발의 분석입니다. 개발의 분석. 자, 요거 보세요. 투자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투자 분석. 그리고 투자 분석 기법이죠. 그리고 개발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할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아요. 개발의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에서도 분석이 있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뭔가 분석이 달려 있으면 시험에 겁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개발을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 시장이 받쳐줬을 때 의사를 결정하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뭐였습니까? 그러면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지시성 타투 이렇게 되나요?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성은 시장성 분석, 그리고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지시성 타투. 자, 그럼 첫 번째 보자고요. 자, 개발을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그러면 개발을 할 지역이죠. 개발을 할 지역의 경제, 즉 경기가 살아있냐 죽어있냐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지역 경제 분석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역 경제 분석은 도시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는 개발을 할 지역의 경기가 살아있냐 죽어있냐 분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누가 못 맞히겠어요.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도시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요인. 이게 바로 경기예요, 경기. 이게 지역의 경기가 살아있으면 모든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소비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경기가 좋으면. 자,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제 개발을 진행하는 거예요.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으니까 개발을 할 만하구나. 그러면 개발의 첫 번째 단추는 뭐예요? 우리 워퍼드의 7단계로 치면 R란 말이야. 아이디어의 제공. 자, 그래서 지역 경제가 살아있으면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낸단 말이야. 그럼 아이디어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발의 유형이 특정된단 말이야. 개발의 유형이 특정돼. 즉 어떤 지역에서 어떤 걸 개발할지가 항상 특정된단 말이야. 그래서 특정 유형을 대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을 꼼꼼히 분석해요. 이걸 우리가 시장 분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을 분석한다 이 말이 나오면 시장 분석이에요. 그리고 도시 내의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요를 분석한다. 그러면 지역의 경기 상황인 지역 경제 분석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어요. 지역 전체의 경기를 살펴보고 내가 개발의 아이디어를 내면 이제 유형이 특정되죠. 뭐 주거용이면 주거용, 상업용이면 상업용 이렇게 아이디어로 유형이 특정이 되면 그 특정된 유형을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이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시장성 분석이 시험에 잘 나와서 암기를 이렇게 했죠. 항상 요 앞에 뭘 집어넣는 거죠? 뭘? 이거 안 보이네. 이렇게 미래 시장의 성질을 분석하는 거죠. 미래 시장의 성질을 분석해요. 이게 시장성이에요. 그러면 미래 시장의 성질을 무엇으로 분석합니까? 그러면 흡수율로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 시장을 분석하는데 미래 시장의 성질을 무엇으로 분석합니까? 그게 흡수율이란 말이야. 근데 흡수율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패턴을 보면 이제 요 패턴인데 보세요. 흡수율이란 완성이 된 부동산, 이게 미래요. 개발이 끝나고 완성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많이 소비됩니까? 얼마나 시장에서 빠르고 많이 흡수됩니까? 요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율에 가장 비슷한 사례가 화장지죠. 우리는 화장지의 성능을 물을 얼마나 빠르고 많이 흡수하느냐, 이것처럼 시장이 완성된 개발이 끝난 부동산을 얼마나 빠르게 소비 또는 흡수시키느냐, 요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라는 걸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됩니까? 얼마나 빠르고 많이 분양됩니까? 이건 작년에 나온 표현이죠. 얼마나 빠르게 많이 분양됩니까? 그 비율을 뜻한다. 흡수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 임대되느냐. 여기다 흡수율이에요. 자, 그래서 흡수율이란 완성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비율, 시장에서 흡수되는 비율을 말하고, 흡수율이란 현재와 미래 시장에서 완성된 부동산이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됩니까? 임대됩니까? 분양됩니까? 전부 다 똑같은 소리라는 거죠. 명심. 자, 그리고 시장성 분석은 항상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야. 궁극적인. 이건 개발이 완성될 당시, 즉 미래의 시장의 성질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흡수율을 판단하더라도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입니다. 항상 미래가 들어가야 돼요. 미래. 그래서 일단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지시성 타투 요 순서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지시성 타투. 그리고 대부분 요 시장에 대한 연구 중에 시험은 항상 요 놈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장성. 그러니까 시장성은 미래시장의 성질을 분석한다. 그럼 미래시장의 성질을 무엇으로 분석합니까? 흡수율이라는 걸로 분석한다. 그럼 흡수율이 뭡니까? 완성, 개발이 끝난 부동산이 시장에서 얼마나 소비됩니까? 흡수됩니까? 매매됩니까? 임대됩니까? 분양됩니까? 이런 걸 뜻한다. 그리고 항상 시장성 분석은 미래의 흡수율을 분석하는데 항상 궁극적인 건 개발이 끝난 시점, 그때 시장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흡수율을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이다. 요거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이제 시장이 받쳐줘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즉, 타당성 분석이라는 건 조금 전에 봤잖아요. 개발 사업을 시행할지 말지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시험에는 개발이 투자자를 유인할 만큼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렇게도 나왔고, 또 타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모두 채택되는 것은 아니죠. 항상 개발의 자금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다 선택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다양한 투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투자 분석이라고 하죠. 투자 분석. 자, 우리 평가사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이렇게. 지시성 타투 중에 다양한 투자 분석 기법이 활용되는 단계가 뭔가요? 그러면 투자 분석이에요. 투자 분석.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개발은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러면 개발을 할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냐, 죽었냐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다면 뭘 개발해도 상관이 없겠죠. 지역 경제를 뭐라고 부르냐? 모든 부동산의 기본적인 수요 요인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의 경제가 살아있으면 아이디어를 낸다. 아이디어를 내게 되면 이제 개발을 어떤 지역에서 어떤 유형을 개발할지 특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 특정 유형이란 게 나오면 무조건 시장 분석이에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시장은 언제 시장이죠? 물건을 팔아먹을 미래 개발이 완성될 시점의 시장이죠. 그 미래 시장의 성질을 흡수율을 통해서 확인한다. 그러면 시장성.
자, 그리고 시장이 받쳐주면 이제 개발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요. 그리고 타당성이 있더라도 모두 채택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이디어를 두세 개를 내요. 상가면 상가, 아파트면 아파트, 뭐 빌라면 빌라,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이렇게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분석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타당하더라도 그렇죠, 모두 채택되는 건 아니에요. 두 개를 다 할 자금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 걸 우리는 투자 분석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개발의 방식이에요. 일단 개발의 방식에는 공영개발, 그 다음에 민간개발, 그 다음에 민자사업 방식. 공영개발, 민간개발, 민자사업 방식. 자, 일단 공영개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걸 말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할 때 항상 뭐가 문제예요? 토지를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토지를 어떻게 취득할 것이냐, 토지의 취득 방식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영개발은 항상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전부 매수합니다. 매수 방식. 근데 매수 방식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교환하는 환지 방식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지금은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결합한 혼합 방식을 지금 새롭게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부 매수합니다. 매수 방식. 돈이 많이 드니까 매수하지 말고 환지하자. 토지를 교환한다. 토지 소유권을 재분배한다. 즉 환지 방식을 쓰고, 지금은 이 둘을 결합한 혼합 방식을 활용한다. 딱 이렇게 암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자체개발 방식과 지주공동사업. 아, 민간개발이구나. 자, 민간개발에서 항상 민간은 누굴 뜻하죠? 민간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를 말하는 거죠. 항상 토지 소유자를 말해요. 민간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을 하는 건데,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해먹습니다. 자체 개발 방식. 토지 소유자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혼자 개발을 하면 위험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합니다. 공동사업. 자, 민간 개발은 항상 토지 소유자가 하는 개발. 첫 번째, 자기 자본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다면 토지 소유자가 혼자 다 해먹는 자체 개발 방식은 항상 어떤 측면에 유리해요? 수익의 측면에서 유리한 거죠. 수익. 혼자 다 해먹으니까. 그런데 자, 불확실성하거나 그런데 수익의 측면에서는 유효하지만 수익이 큰 대신에 뭐도 높아지는 거예요. 위험도 높아진단 말이에요. 자체 개발 방식은. 그래서 위험도가 큰 개발 사업에서 위험을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한단 말이에요. 즉 위험을 낮추고자 한다는 거죠. 위험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고, 그리고 지주 공동 사업 방식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은 의외로 요 3번이에요. 자, 토지 소유자가요, 건설업자를 고용해요. 건설업자를 우리가 흔히 도급을 준다고 하잖아요.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건설업자에게 무엇을 시키는 거죠? 공사를 시키겠죠. 공사. 항상 이게 포인트예요. 자,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하고 건설업자에게 공사, 시공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건설업자에게 건설에 소요된 비용, 이게 공사비를 지급해야죠. 근데 공사비를 완성된 물건으로, 완성된 건축물로 변제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대물 변제형. 자,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맡겨요. 그러면 뭘 지급해 줘야 됩니까?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해 줘야죠. 이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공사비라고 하고,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변제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공사를 시키고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물건으로 대신 변제한다. 공사비, 대물 변제. 그 다음에 건설에 소요된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를 고용하기도 하고 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을 활용하기도 하죠.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로 명의로 행해집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 주의. 자, 이거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시켜요. 그럼 사업의 주체, 토지 사업의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업의 명의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주인이고 토지 소유자가 명의예요. 그리고 건설업자는 뭐만 받는 거예요? 공사를 시키고 공사를 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토지 소유자가 이번에는 건설업자가 아니라 개발업자를 고용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건설업자를 고용하는 거랑 개발업자를 고용하는 건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우리가 워포드의 개발의 7단계를 보면 아, 예, 부, 타, 금, 건, 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는 건설만을 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업자는 아이디어부터 금융, 건설, 마케팅까지 전부를 다 담당하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자를 고용해서 건설만을 시키다가 너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부터 야 개발업자 네가 아이디어부터 마케팅까지 싹 좀 개발을 해주면 안 되겠니? 이게 사업 위탁형이죠. 사업 위탁형. 개발 사업을 전부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사업 위탁형인데 사업 위탁형의 특징은 항상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여전히 명의예요. 그리고 개발업자는 뭘 받는 거예요? 개발을 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위탁 수수료. 그래서 이 수수료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사업 위탁이죠. 사업 위탁. 그리고 자, 사업 위탁 방식이 나와요. 사업 위탁 방식. 그럼 항상 무슨 문제가 나와야 돼요? 수수료 문제가 발생해야 돼요. 야, 왜 위탁 방식은 수수료 문제니? 사업을 개발업자에게 전부 위탁, 네가 좀 해달라, 아이디어부터 마케팅까지를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많이 줘야겠어요? 적게 줘야겠어요? 그렇잖아요. 높은 수수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수수료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사업 무슨형이고 위탁형이고 이렇게 찾아내야 되고 사업 위탁형입니다. 이런 표현이 보이면 반드시 뒤쪽은 수수료 문제가 있다라고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수료 문제.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토지 소유자가 신탁 상품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토지 개발 신탁. 자, 토지 개발 신탁에서는 항상 신탁이라는 게 형식상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신탁.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탁 상품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는 이유가 뭐죠? 개발은 돈만 있다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 돈만 있다는 게. 개발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자금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신탁 상품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신탁 방식의 건설 단계에 기본적으로 부족 자금, 토지 소유자가 댄 돈 말고 나머지 부족 자금은 누가 조달합니까? 그럼 당연히 신탁회사가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키워드가 아주 중요해요.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럼 무조건 위탁 방식이야. 위탁 방식이 나옵니다. 그럼 항상 위탁 수수료가 나오고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면 믿고 부탁하는 신탁이구나. 신탁을 항상 믿고 부탁하니까 믿음의 증표로 뭘 넘긴다? 소유권을 넘기잖아요. 신탁 방식이구나. 그리고 신탁 방식에서 건설 단계 부족 자금은 누가 조달합니까? 신탁회사가 조달합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잘 나오는 내용이 5번, 6번이죠. 자, 포인트가 이거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건물을 건축해서
기여도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나눕니다. 기여도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나눕니다. 등가 교환 방식. 등가 교환 방식. 그 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컨소시엄 방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민간 투자 사업이죠. 민간 투자 사업은 이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방식으로 민자 사업이란 말이에요. 민자 사업. 그런데 요새 민자 사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민자 도로, 민자 터널 뭐 이런 것들인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민자 사업 방식은 뭔가 BTO, BTL 이런 약자를 쓰는데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도로, 터널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기반시설. 그럼 무조건 BTO야. BTO. 그리고 학교, 기숙사, 특히 기숙사, 도서관 이런 건물의 형태가 나오면 BTL이고 최근 5년간은 이것만 알아도 정답을 찾았어요. 일반적인 기반시설에는 민자 사업에 어떤 방식을 쓰니? BTO. 그 다음에 학교나 기숙사 등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주로 씁니까? BTL 방식. BTO, BTL 방식.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고요. 요 1번. 민간이 사회 간접시설 건설합니다. 그러면 build. 그 다음에 소유권을 양도합니다. 넘깁니다. transfer, T. 그리고 일정 기간 시설의 운영권을 받습니다. build, transfer, operate. 이게 BTO. 그리고 BTO는 항상 일반적인 기반시설. 그 다음에 민간이 사회 간접시설 건설하고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양도하고 정부 등의 그 시설을 임대차합니다. 자, 주의. 어떤 방식이든 임대차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임대차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면 무조건 BTL 방식으로 가야 돼요. BTL, 리스, BTL. 자, 3번은 기출이 된 건데 참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민간이 사회 간접시설 건설해요. 그럼 일단 build죠, build. 그 다음에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설을 보유한다라는 게 약자로 own 이런 게 있어요. own. 그 다음에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operate가 되겠죠. operate. 그래서 이게 BOO 방식이에요. build, own, 소유하면서 그 다음에 operate,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BOO,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27분이라 기출문제를 다른 걸로 다른 편으로 넘겨야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넘길까 했는데 보니까 기출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한 번씩 풀어보죠. 자, 28의 기출입니다. 스탑하고 풀어보세요. 스탑. 풀어보셨죠? 자, 지금 워포드 학자는 부동산의 개발 이용을 법, 시, 비 등으로 구분했다. 오, 맞았네요. 2번. 자,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에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다. 시장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에 노출, 불확실성에 노출된다는 거죠. 위험, 불확실성. 자,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로 인한 사업의 인허가 지연. 그러니까 지금 원인이 행정 때문에 지금 인허가가 지연됐고 불확실성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행정적 위험, 법적인 위험이잖아요. 그런데 뒤쪽을 봤더니 시행사나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게 틀린 거죠. 이건 행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이십니까?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한다. 그러면 법적인 위험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다. 그 다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뭐 틀려 보이잖아요. 자, 요거 31의 기출입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빠르게. 자, 스탑. 자, 여기 봤더니, 자,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한다. 딱 기억번이 뭐냐 이런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뒤를 봤더니 경제성이냐 시장성이냐, 경제성이냐 시장성이냐, 그러면 왠지 저는 시장성 같아. 네. 자, 위를 봐요. 자, 위를 봐요. 자, 이런 게 요령이야. 정답을 찾는 거 별도로. 밑을 봤더니 경제성 아니면 시장성인데, 자, 위를 봐요. 경제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려면 어떤 문구가 나와야 될까요? 수익, 비용,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뭔지 몰라도 이건 경쟁력이야. 경제성이 아니라 뭔가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제성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마치 완성된 부동산이 미래 시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많이 분양될 수 있습니까? 매매될 수 있습니까? 임대될 수 있습니까? 그 가능성, 시장성 같아요. 자, 그리고 뒤쪽을 보자고요. 수압 분석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단 말이야. 제가 강의한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민감도냐 흡수율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딱 봤더니 이게 보여. 투입 요소, 원인, 결과.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그러면 민감도야. 그러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야 된다면 5번. 예, 포인트가 기억본 같은 게 딱 안 떠올라요. 그런데 대부분 힌트가 있어. 경제성이라 그러면 뭔가 수익, 비용 이런 표현이 나왔겠죠. 자, 그러니까 시장성, 즉 미래 시장의 흡수율을 분석한다. 그 시장성과 관련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놈이죠. 요놈도 난리 났어요. 31회 때.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는데 보류지, 채비지 이런 게 나와요. 보류지, 채비지. 환지 방식이구나. 환지 방식이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뭐만 찾으면 되냐? 신개발이냐, 재개발이냐. 그런데 31회 때 세상에 이걸 찍으신 분이 많아. 아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개발은 새로운 개발이에요? 재개발이에요? 신개발이잖아요. 신개발. 그러니까 개발의 형태는 항상 우리가 부동산에서 배우는 건 새로운 개발이잖아요. 신개발이고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에서 보류지, 채비지 나왔으니까 환지 방식이군요. 5번을 갔어야죠. 자,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의 방식이에요. 그 밑에 봤더니 위탁 방식이냐 등가냐 이런 거죠. 자, 기업번을 봤더니 이게 뭐예요? 수수료. 그럼 무조건 위탁 방식이에요. 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요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니은번을 봤더니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는다. 신탁 방식이구나. 신탁 개발. 정답 2번 이렇게 찾아야죠. 자, 30일에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30일에. 자, 밑을 뭔가 분석하려고 봤더니, 자, 뭔 어려워. 요 뒤쪽에.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 기반 시설 이렇게 있지만, 학교, 기숙사, 도서관, BTL. 그냥 이렇게 찍고 가야죠. 바쁠 때는. 그리고 일반적인 기반 시설은 BTO. 자, 그래서 자, 사회 기반 시설을 준공하고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넘기고, 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을 하고, 그런데 뒤를 봤더니 임대차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주의하셔야 돼. 자, 빌드도 있고 트랜스퍼, 소유권을 넘긴다는 트랜스퍼도 있고, 운영한다는 오퍼레이트도 있고, 임대차 한다는 리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BTOL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 가지니까. 그럼 항상 운영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임대차라는 표현도 나오면 항상 뭘 살려놔야 돼요. 그렇죠. 임대차라는 걸 살려놓고 무조건 요 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임대차라는 표현이 나오면 100% 어디로 간다. BTL로 가야 돼. BTL로 가야 된다. 이런 말. BTL. 자, 이것도 볼게요.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사회 기반 시설. 그러면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기 쉬운 것들이 뭐냐? 바로 도로 같은 거죠. 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바로 사용료를 내야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반 시설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바로 징수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 같은 거예요. 도서관을 민간 기업이 도서관을 지었을 때 민간 기업이 도서관에 어떤 비용을 직접 징수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공용시설이잖아요. 공용시설. 그러니까 대부분 요 BTL 방식은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만 요거까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BTL 찾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27회입니다. 스탑하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부동산의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자, 여기서 부동산 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한다. 뭐 맞아 보여요. 여기 또 나왔네.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는 법적인 유형을 줄이는 방향이고. 이거 봐요. 시장성 분석. 잘 나오잖아요. 시장성 분석. 그러니까 지시성 타투지만 기출을 딱 풀어봤더니 시장성이 잘 나오구나. 뭔가 찍더라도 시장성을 찍어야겠구나. 이런 게 나오죠. 자, 시장성 분석은 미래 시장에서 자, 완성이 된 부동산이 얼마나 빠르게 매매됩니까? 임대될 수 있습니까? 이거 흡수율이죠. 얼마나 빠르고 많이 매매됩니까? 임대됩니까? 시장성. 맞아 보여요. 신탁 방식이 나와요. 신탁. 그럼 항상 두 가지죠.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넘어가고 부족한 자금은 신탁회사가 조달한다. 그러니까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고 됐어요. 그 다음에 BTO를 봐요. 민간이 개발을 합니다. 빌드.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넘깁니다. 트랜스퍼. 민간은 시설관리 운영권을 갖는데 아이고 임대차가 나왔어요. 임대차. 그럼 무조건 BTL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BTL이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런 형태가 가끔씩 나옵니다. 29회. 즉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긍정적인 영향.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죠? 스탑하고. 긍정이야. 그러면 공사기간이 연장됩니다. 이건 무조건 부정이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부정이야. 초기 분양률이 저조합니다. 이것도 분양이야. 인허가시 용적률이 늡니다. 이거 하나 만족하네. 개발을 할 때 용적률을 증가시켜줬다 그러면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예정 사업부지 가격. 요놈 딱 하나 긍정이네. 요놈 딱 하나.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